대표가 자기 시대를 만났어요 지금. 네. 원래 자기는 실용주의자고 여러 가지 좋은 거 막 써가지고 어떻게든 성과 내는 장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완화되면 성장률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성장의 지속 기간도 길어진다는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성장과 분배를 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거는 반대한다라는 걸 분명히 하셨고, 그럼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너무 안 좋으니 또 이 두 개를 뗄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은 좀 성장이라는 데 방점 좀 찍어보자. 국가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차만 타면서는 GPS, 내비게이션, 미 해군이 만든 거예요. 문샷 같은 달로 인간을 보내겠다는 프로젝트인데 이 결과물로 나사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로켓 기술, 컴퓨터의 소형화, 열에 견디는 여러 가지 섬유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서 그걸 엄청나게 미국이 먹고 살았거든요. 국가가 뭔가 자본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개인 자본들을 몰아내고 오히려 망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업과 국가가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냈고 그게 어마어마한 성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대표님이 하나 틀린 게 경제 성장 정책을 안 취하는 정부가 어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수 정권이 그런 건 보수 정권이 그냥 놔둬요. 산업 정책을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IMF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적극적 산업 정책,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그때 조선일보의 헤드라인 일면이 그거예요. 경제는 위기인데 정부가 안 보인다. 그 이재명 대표님의 경제 플랜은 성장의 목적을 두는 부분입니까? 오늘 언론에 저는 헤드라인만 봤는데 이재명이 변했다. 뭔가 뭐 되게 바뀌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바뀌었다고 보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대표님이 잘 설명하신 것처럼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게 사실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계속 그걸 주장해 왔던 게 맞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은 동전의 한쪽 면인 성장에 대한 얘기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성장만 하면 무조건 낙수 효과 등으로 인해서 분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다 된다고 보수 정권들은 해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고도 성장 시기에는 오히려 성장보다는 그래도 분배에 좀 더 신경 쓰자 그래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반면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인 분배도 많이 신경 쓰자라고 또 민주당 정권은 해왔던 거죠. 지금까지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오늘도 한국은행이 발표했는데 기준금리 또 낮춘다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 전망치도 1.5%로 또 하향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당장 뭔가 분배를 얘기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니 조금 더 성장에 좀 방점을 찍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그쪽에 좀 더 노력을 해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뭐 우연히 읽고 있는 책이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이런 책이 하나 있는데 네. 그 책을 처음 펼쳐서 읽어보면은 이 낙수 효과는 거짓말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기업이 성장하면은 기업에 이제 그 뭐 세금을 깎아주고 이러면은 마치 그 기업이 더 성장을 해서 낙수 효과 즉 네. 고용도 이들이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돈이 더 나올 거라고 어디에 더 생각하는데. 투자도 하고 네. 이럴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업들은 돈이 생기면 그거를 본인들이 자꾸 쌓아요 안에다가. 그렇다면서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안에 담겨 있는데 네. 오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OECD, IMF가 최근에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나 경제 보고서들 보면은 낙수 효과는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닌데 뭐 성장만 하면 자동적으로 분배가 된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배가 좀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양극화가 완화되면 성장률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성장의 지속 기간도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성장과 분배를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거는 반대한다라는 걸 분명히 하셨고. 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럼 지금은 상황이 어떠냐?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상황은 너무 안 좋으니 이 두 개를 뗄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뭔가를 더 중시하거나 우선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은 좀 성장이라는 데 방점을 좀 찍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럼 과거의 보수 정권은 시장 논리에 맞춰서 성장에 좀 집중했습니까? 분배는 낙수 효과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시장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 논리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시장 논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주의, 친기업주의하고 친시장주의는 또 엄격히 보면 달라요. 그럼 이재명 대표는 친기업주의의 성장이 아니고 예. 어떤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나오는 마리아나 마츠카토라든지 그게 뭐예요? 아니 학자 이름이에요. 아, 죄송해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 혁신성장, 수정 슌페터주의라고 얘기하는 혁신성장을 많이 강조하세요. 혁신성장.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면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슈페터는 혁신의 주체는 기업으로 한정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네. 최근에 수정 슈페터주의자들은 국가도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학자가 방금 말씀드렸던 마츠카토 같은 사람인데 마츠카토. 국가가 사실은 혁신을 주도해 왔고 국가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만 타면서는 GPS, 내비게이션 이건 미 해군이 만든 거예요. 미군이 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미국의 문샷 같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게 달로 인간을 보내겠다는 케네디가 선언한 프로젝트인데 네. 이 결과물로 나사가 만들어지면서 각종 로켓 기술, 뭐 자동 합법 조작 장치, 컴퓨터의 소형화, 그다음 열에 견디는 여러 가지 섬유라든지 비행기를 만드는 여러 가지 그 구조 뭐라 그러죠 그 자재 네. 이런 기술들이 발달해서 그걸 엄청나게 미국이 먹고 살았거든요. 네. 그런 예들을 들어가면서 국가도 혁신의 주체가 된다. 과거에는 국가가 뭔가 자본을 쓰고 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개인 자본들을 몰아내고 오히려 망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이 수정 슈페터주의자들이나 이런 새로운 조류의 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업과 국가가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냈고 그게 네.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 대표님이 하나 틀린 게 경제 성장 정책을 안 취하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보수 정권이 그런 걸 안 해요. 보수 정권은 그냥 놔둬요. 작은 정부를 추구하기도 하니까. 산업 정책을 안 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나왔던 IMF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적극적 산업 정책,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 네. 그때 조선일보의 헤드라인 일면이 그거였어요. 네. 경제는 위기인데 정부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게 되면 이렇게 혁신, 국가 주도의 혁신 그리고 중소기업들 근데 이런 국가 것들 주도라 그러면 또 오해를. 약간 사회주의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의 적극적 여러 역할을 통해서 혁신. 성장과 혁신의 마중물을 제공해주고 기업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시에 국가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혁신의 주체가 되고 이런 것들을 산업정책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고 초보적인 내용이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어요. 에너지 뉴딜 이런 것들 네. 나왔었거든요. 그린 뉴딜 뭐 이런 거 디지털 뉴딜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초보적인 산업정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나라는 좀 더 세습 경영부터 좀 많이 사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대기업의 독식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주의와 기업주의의 길어지면 안 된다. 아무튼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좀 네. 이론적으로 많이 간다. 네. 네. 경영 요거 얘기 마지막 좀.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네. 박주민 의원님 오늘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도 실용 또 이제 중도 보수 그리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우클릭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격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요즘 뭐 말도 안 되는 공격들도 네. 있고 하다못해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고 있는 상속세, 뭐 상법 개정안 이런 거에 대한 공격들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우리 뭐 지지층들이나 당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대표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의 요즘 경제 정책은 칵테일 경제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섞어요. 저거하고 칵테일. 저걸 섞네 이렇게 얘기해요. 효과 있는 건 다 섞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을 처방할 때도 칵테일 처방이라고 하잖아요. 이약저약 해가지고 어느 나라나 지금 칵테일적인 경제 정책을 씁니다. 이걸 쓰지 못하는 나라는 이념적 국가죠. 나 이념이 이렇게 뚜렷해서 이 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경제 정책은 안 써요. 안 쳐다봐요. 근데 경제와 외교를 이념적으로 가장 해왔던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쵸. 외교도 이념적으로, 경제도 이념적으로, 안보도 이념적으로 그래서 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정부나 가장 자기네 나라에 맞고 가장 자기네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은 마구잡이로 섞어서 잡탕적으로 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의 경제 정책은 수정 슈페터주의와 주류 케인즈주의의 결합 형태를 많이 써요. 이것도 사실 이상한 조합이거든요. 칵테일이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낯선 칵테일인데 그런 칵테일을 막 써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알맞은 것을 흑묘, 쓴다. 백묘 네. 뭐 이런 얘기가 다 그런 거거든요. 네. 칵테일이고 실용적으로. 실용이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가 자기 시대를 만났어요 지금. 네. 원래 자기는 실용주의자고 제일 잘하는 것이고. 실용주의자고 네. 여러 가지 좋은 것 막 써가지고 어떻게든 성과 네. 내는 거 장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칵테일. 자, 오늘 우리 근데 박주민 의원님과는 의원님 너무 박식하시네요. 제가 사회 있을 때 아니 그 박식하지 않고요. 아니 틀린 너무 것도 생각을 많아요. 많이 하시고 대단하시죠. 틀린 거 많아. 제가 사회 있을 때 사실 박주민 모를 때 그때 강의를 들었던 게 박주민 의원의 헌법 강의. 아 그렇군요. 그 책을 많이 봤습니다. 네. 굉장히 박식해요. 훌륭한 박식. 친구입니다. 틀린 거 많이 무슨 많고요. 질문이든 이렇게 대답하는 의원분이 아니, 저기 그렇진 있고, 않죠. 드문데, 그렇죠. 예. 저도 아주 틀린 그냥 거 쏙 많고 빠져서 다 들었습니다. 찾아보세요. 꼭 다 점검하시고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네.